화산은 그저 화산이다. 화산기한 3부가 돌아오는 기념으로 이 일부를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무협이라고 하면은 읽는 사람은 환정해서 읽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읽는 장르기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묵향이나 비례도 무협소설이나 열혈강우, 용비불패, 만화책으로도 많이 읽긴 했는데 사실 이론에 그렇게 빠삭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협이라는 장르가 세계관이 엄청 넓어요. 지도 자체가 진짜 넓거든요. 그리고 막 5대 세가, 구파 일방, 정파와 사파, 마교 등등 세력도 너무 많아요. 이런 세계관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시작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산기한은 모든 걸 알고 시작하지 않아도 이해가 쉬운 무협이에요. 장벽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기한에서는 간단한 설정만 알면 되거든요. 화산파가 아주 강하고 유명한 문파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무협 세계관은 아주 조금 중국 실제 역사가 들어있기도 한데 현실 중국에 정말로 화산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제로 화산에 도사들이 살고 있었대요. 바로 그 화산파에서 화산 제일검이자 매화검존이라 불리던 남자가 화산기한의 주인공 청명입니다. 손에 꼽는 천재였는데 다른 것에는 좀 무관심했어요. 제자를 키우지도 않고 화산파의 성장에도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술 좋아하고 도사랑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다른 종파랑 싸움도 많이 나고 성격도 진짜 괴팍해서 화산파 내부에서는 문제아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천재 캐릭터의 완성은 뭐다?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너무 부지런하면 안 돼요. 느긋함에서 나오는 여유가 진짜 매력인데 청명은 딱 그런 주인공이었죠. 청명은 그냥 화산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에 천마를 필두로 마교가 무림에 진출했습니다. 마교는 정파와 사파 모두의 공동의 적인데 거기에 대장을 천마라고 합니다. 천마를 필두로 마교가 무림에 진출하는데 결국 청명도 화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나서죠. 정예들만 모아서 최후의 결사대를 꾸리거든요. 거기서 결국 청명은 천마를 죽이고 그놈에게 천하 제일검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결사대가 모두 죽었어요. 화산의 사형제들도 모두 죽었어요. 이게 남는 거 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청명은 내가 안 놀고 더 무공의 힘을 썼거나 더 강했으면 몇 명이라도 살렸을까 후회한 채 눈을 감죠. 그런데 눈을 떴더니 어떤 거지 소년의 몸으로 깨어난 거예요. 거기다 100년이 흘렀대요. 그 싸움 이후로 100년이 흘렀는데 이상한 거는 다른 거지한테 물어봤더니 화산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구파일방에서 화산이 빠졌대. 화산은 망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댓글에서 표현으로는 삼성 재벌가 자제가 눈을 떴는데 삼성이 망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화산으로 가려 했는데 힘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무공을 익히고 가기로 결심하죠. 내공이라는 걸 살짝 설명드리자면 무협에는 단전이라고 배꼽 아래 부분에 내공이라는 걸 모으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기 같은 건데 이 양으로 강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공은 쉽게 늘릴 수가 없는데 보통 수련한 세월이 길면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련을 시작하면은 좀 더 강해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청명은 천재였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어린 몸으로 돌아와서 기초부터 더 탄탄하게 다지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렇게 기초만 다진 뒤 일단 바로 화산으로 찾아가요. 근데 현실에도 화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사진을 보면은 진짜 험난하거든요. 진짜 험난하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 어린 몸으로 맨몸으로 화산파 앞까지 도달을 합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이상해요. 화산파라는데 앞에 현판이 없어요. 진짜 망했나 했는데 다행히 안에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연무장은 흙바닥에 건물도 몇 개 없어졌어. 황금 촛대, 족자, 그림도 다 없고 2대 신물이라고 어떤 은색깔 꽃이 있는데 그것도 헐값에 팔았대요.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삼성가가 오두막에 살고 있는 꼴인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이 난장판을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화산파에 입문해달라고 하는데 다행히 별일 없이 입문은 합니다. 이제 청명이 막내잖아요. 들어가서 사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 과거에 청명이 제자를 안 만든 이유는 귀찮아서도 있지만 교육법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얘는 일단 주먹으로 다스리면 된다. 걔도 패다 보면은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다. 좀 이런 교육관을 갖고 있어서 과거 사형들도 제자를 맡기는 거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역시나 청명은 들어가자마자 사형들을 주먹으로 서열 정리를 일단 시작합니다. 내공은 부족해도 그래도 매화검존이었어서 무공이 달라요. 사형들 정도는 손쉽게 제압을 하죠. 청명이 지금 현재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미리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싸움법을 많이 하는데 옛날만큼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검을 보는 눈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형들 말을 들어보니까 매화검존이 천마를 뱉다는 말에 100년 전에 마교 잔당이 굳이 화산까지 쳐들어와서 다 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망한 게 결국 또 청명이 탓인 거죠. 그런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화산을 본격적으로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막상 입문해서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100년 전에 버리자고 했던 무공을 배우고 있지 않나? 기초 무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린애들이 이상한 걸 배우고 있어요. 100년 전에 청명이랑 같이 사형제들이 다 죽다 보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 직접 사형들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물론 아직은 무공을 가르치기보다 체력 단련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새벽부터 모여서 굴리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화산에 애정이 있거나 강해지고 싶은 놈은 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느
날에 누가 화산에 문을 두드리더니 거의 부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다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화산이 지금 빚까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화산이 휘청일 때 다른 놈이 화산에서 운영하는 객잔이나 상권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화산 걸로 돈을 벌어서 화산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장문인이 관리하던 장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청명은. 그래서 어디 창고에 보관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산을 뒤져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당연히 문이 잠겨 있어요. 지금 장문인도 여는 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중이에요. 근데 청명이 딱 봤더니 이건 매화 검법에 검결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검을 펼쳐야만 열 수 있던 거야. 그래 청명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었죠. 거기에 다행히 마을을 운영하던 장부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사업체가 화산의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금괴도 있고 보검, 무공 비체까지 다 있고 거기 남은 보석들은 이제 청명이 싹 가지고 나머지 이제 남은 금괴랑 보검이랑 무공 비체 같은 거를 다시 화산파에 갖다 주죠. 그 덕에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체까지 모조리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빚은 이렇게 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0년 전에 꼼쳐둔 영당까지 찾아서 청명은 더 강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청명만 강했잖아요. 그래서는 문파의 힘이 약한 거예요. 매화검존만 사라지면은 이 문파는 힘이 전체적으로 약한 거지. 모두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후배 양성에도 힘을 쓰면서 옛날보다 더 강한 화산파를 만들자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훈련을 더 빡세게 시작을 하고 직접 비체까지 써서 몰래 전달을 해주면서 무공도 전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수련은 일단 기초부터 다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문제인데 아직도 돈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화산이 운영하는 마을, 영지 같은 건데 이 화음이라는 곳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사업체는 화산이 다 가졌지만 운영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손님 맞이도 잘 모르고 재료를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청명이 오기 전에 그래도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게 황대인이라고 은하상단을 운영하는 거상이 화산을 후원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상에 1년째 누워있는 중이래요. 손발이 빨개지고 미간에 검은빛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이런 거를 청명이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개당한 줄 알았지만 사실 이거는 마화라고 마교에게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지금은 청명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치료해주면은 막대한 보답을 준다는 말에 일단 화산한테 말도 안 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화산파는 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도사가 된다고 하죠. 어떤 해탈한 경지 그런 거를 추구하는 파인데 청명은 돈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화산파랑은 안 어울리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서안이라는 지역에 도착하는데 여기는 화산파와 원수인 종남파 영역이거든요. 과거에는 시비가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때는 매화검준에겐 상대도 안 되고 종남이 일반적으로 맞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종남파가 매화검준을 진짜 싫어합니다. 하여튼 역시나 황대인 일에도 종남파가 엮여 있어요. 종남파는 황대인의 병이 돌을 거슬렀기 때문이라면서 억지로 종남파에서 죄를 지내라고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상단에서는 종남파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종남파에 의지하려고 할 쯤에 하필이면 그때 청명이 나타난 거죠. 근데 처음에 은하상단 문을 두드리는데 열었더니 웬 어린애가 쫄래쫄래 저 대인 병 고치러 왔는데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근데 청명이 황대인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증상을 읊고 그걸 믿고 들여보냈더니 청명이 손을 대자마자 이제 병에 차도가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믿을 수밖에 없게 됐죠. 여기서 청명은 그냥 무력만 센 게 아니에요. 이 캐릭터는 머리도 엄청 좋거든요. 청명이 생각했을 때 황대인이 마기에 당한 거는 아무리 봐도 상단 내부자의 일인 거예요.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계략까지 짭니다. 마침 청명이 거슬렸던 종남파의 한 명이 시비를 걸거든요. 청명은 이때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갑자기 한 대 맞고 저 멀리 날아가서 오버해서 당해줘요. 피를 막 토하고 일부러 엄청 다친 척을 하는데 그 모습을 또 우연히 지나가는 상단 사람이 봐요. 상단의 입장에서는 황대인을 치료하려는 은인을 종남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청명은 일부러 당하면서 상단에게 종남 이미지 깎아먹기 성공.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략이 이어지는데 그날 밤에 청명이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청명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모두 계략이었어요. 황대인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황대인을 병들게 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약할 때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종남까지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거죠. 청명이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잖아요. 화산기한에서 청명을 빼면은 얘기가 아예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무력만 강해서는 이렇게 많은 팬을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겉은 귀여운 모습이지만 속은 늙은이 이런 갭 차이도 재밌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깊고 해탈한 듯한 깨달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 파악도 좋고 일에 대한 추진력, 머리도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청명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부 스파이까지 잡아내고 황대인도 치료를 완료하죠. 이 일로 청명은 완전 상단의 은인이 됐고 상단은 종남과 거래를 줄이고
줄이고 화산에게 큰 지원을 하기로 합니다. 저 같아도 청명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맛있는 밥이랑 술 마셔서 통통해진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데 전에 시비를 걸었던 종남파가 다시 비물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깔끔하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의 비물을 신청하는 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무공을 쓰는 게 청명이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옛날 종남파의 무공이 아니라 화산의 무공인데 종남이 이름만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산파에서는 이제 그거를 배우지 못하는 실존의 무공이거든요.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만 청명은 알아볼 수 있던 거야. 100년 전에 화산에 쳐들어온 마교물을 막는 척 종남이 찾아와서 무공을 빼돌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기가 옛날에 종남 제자들을 너무 때려서 그래서 화산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여튼 무공을 뺏어간 종남파는 멀쩡히 두면 안 되긴 하죠. 한편 이제 이 일을 모두 처리하는 와중에 화산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막내가 이제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된 막내가 말도 안 하고 자리를 일주일은 비운 거예요. 걱정도 되긴 하는데 장로들은 어떤 벌을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청명이 복귀하는데 그 은하상단에 황대인이랑 함께 돌아온 거예요. 게다가 이제부터 황대인이 화산에 엄청난 지원을 다시 약속한 거야. 장로들은 처음에 청명을 혼내려고 했는데 벌은 무슨 청명을 완전 복덩이로 귀엽게 여겨주고 이때부터 모든 화산 사람들의 은인이 됩니다. 돈 걱정은 모두 끝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무학을 정진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무협 세계관이다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림의 파들은 무학이 세야 돼요. 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화종지의 편이 시작이 됩니다. 화종지에는 화산파와 종남파, 아까 원수라고 했던 종남파 있잖아요. 거기가 몇 년마다 모여서 2대 제자, 3대 제자끼리 비물을 겨루는 건데 당연히 지금까지는 종남한테 얻어 터지기만 했거든요. 청명이 온 이상 이제 패배는 생각하면 안 된다. 목숨 바쳐 이겨야 한다는 마인드로 이제 수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알려주고 있던 사형들, 제자들은 이제 수련에 맞들이고 알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청명은 과거의 실력을 지금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서 수련을 하는데 100년 전에 너무 후회 속에 죽은 만큼 이번 생에는 후회 없이 무에 정진하겠다. 천마와도 1대1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폐간을 다녀온 2대 제자들이 화산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미인도 있어요. 2대 제자 중 하나인 유이설, 할아버지인 청명도 이만큼 예쁜 애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미인, 그리고 2대 제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백천도 함께 옵니다. 얘도 미남이에요. 얘는 화산 제일기재라고 불리면서 화산파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재인데 그런데 돌아왔더니 갑자기 회포를 풀라고 고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원래 화산은 진짜 거즈만큼 돈이 없어서 풀떼기밖에 안 주던 문파거든요. 외관도 멀쩡해졌어. 잠깐 갔다 온 사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엄청 꼬맹이 한 명이 사형이고 장로고 얘 한마디에 모두 쩔쩔매는 거예요. 마을에 혼자 갔다 와도 오케이고 술을 마셔도 오케이고 다 오케이라는 거야. 백천은 이 청명이 거슬리는 거죠. 화산파에서 자기가 희망이라 불리면서 잔뜩 치켜 세워지기도 하고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 주목을 모두 청명이 가져간 거야. 화산을 일으켜 세우는 건 자기여야만 했는데 청명이 그 몫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백천은 진심으로 화산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것도 없었고 닭들 사이에서 자기만 다르다는 것에 취한 학이자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우물한 개구리였던 애인 거예요. 결국 청명에 대한 질투심이 눈이 멀죠. 다시 자기 입지를 올려보겠다고 2대 제자들을 시켜서 3대 제자를 갈구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좀 유치하게 갈궈요. 걸음걸이 잘해라, 예의를 잘 보여라, 다양한 부조리로 대놓고 괴롭히는데 군대에서도 그런 게 제일 싫거든요. 훈련만 하면 되는데 어줍지 않은 부조리 같은 걸로 혼낼 때가 제일 짜증이 나요. 그래도 화종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청명도 참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청명이 수련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산에 찾아와서 청명한테 시비를 걸고 말해요. 청명이 말하죠. 그럼 우리 계급장 떼고 딱 붙읍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걸로 여기자 라고 말을 하는데 백천은 당연히 그 어린 놈이 자기한테 덤비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구나 했다가 물론 죽는 게 낫겠다 싶게 쳐맞습니다. 청명은 막 눈빛이 빨개지면서 때리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아무래도 정파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청명이 거의 마교다. 이 정파답지 않게 살짝 돌아있는 청명이 이게 정석적인 무협의 정파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파는 원래 정의로운 문파예요. 청명이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파격적이고 고구마가 없어서 더 재밌어진 건 맞아요. 저는 비례도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비례도 주인공은 정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청명은 정파잖아요. 이제 이런 고정감정도 깨질 때가 된 거죠. 사형이고 사숙이고 모두 제발 아래 둔 청명인데 장로님들은 제압 안 하는 게 다행인 지경이죠. 한편 이제 화종제를 하기 위해서 종남파가 화산으로 찾아옵니다. 종남파들은 화산과 몇 년이나 싸워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종남은 이제 아예 화산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올해는 전에 상단에서 청명한테 종남파 제자가 당했어서 그 수모를 갚기 위해서 좀 더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막상 도착했더니 화산이 아주 살만해진 거예요. 현판도 생기고 연무장도 깔리고 환영한다면서 밥도 너무 잘 차려줘. 항상 발 아래에 있을 것만 같던 화산이 너무 성장해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된다. 비무에서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드디어 화종지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명이 황대인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근처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달라고 관중을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서의 결과가 화산과 종남의 인식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빔으로 2대 제자 백천이 선봉으로 나가는데 종남에도
중에도 천재가 있어요. 진금룡을 이기지 못하고 나머지 2대 제자들도 모두 지고 맙니다. 무려 10연패. 청명이 오기 전엔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대로면은 화산이 망했다는 거를 세상에 알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된 3대 제자의 비무. 청명한테 배운 건 2대 제자가 아니라 3대 제자죠. 당연히 2대 제자와 같은 결과일 줄 알았는데 윤종을 필두로 조걸 3대 제자가 모조리 이긴 거예요. 이번에는 화산이 10연승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청명은 다시 제안을 해요. 이긴 사람들끼리 다시 비무를 겨뤄서 이기면 계속 출전하는 연승전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종남에 이긴 사람들은 2대 제자, 화산에서 이긴 사람들은 3대 제자잖아요. 그러면 2대 제자랑 3대 제자가 붙자는 건데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남파들은 처음에 3대 제자 나머지들이 힘을 깎고 마지막에 청명에 출전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명은 바로 일바로 출전을 합니다. 강호에 확실하게 인식을 줄 속셈이에요. 화산의 3대 제자가 종남 2대 제자를 홀로 격파한다?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이거든요. 바로 싸움을 시작하지만 청명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종남의 2대 제자들은 상대가 되지도 않아요. 파죽 지세로 2대 제자들을 꺾어 나갑니다. 무려 9연승.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종남파의 천재 진금룡이 나오죠. 종남은 화산에서 훔친 무공으로 청명에게 덤벼오는데 거기서 청명이 진심으로 진짜 화산의 검을 보여줍니다. 이 화산의 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려한 매화를 피워내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청명이 여기서 말해줘요. 사실 화산의 정수는 피어납니다. 어느 꽃이든 피어나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건물을 하든 매화를 피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화산의 검인 거죠. 여기서 화산기한 웹툰 연출이 극을 달합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계속 돋아서 그냥 소름이 돋은 채로 읽었어요. 청명이 본 실력으로 싸우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매화가 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 웅장함을 표현하는데 작가님이 온 힘을 기울인 것 같거든요. 청명은 매화검 중에서도 기본 무공 중 하나인 칠매검만으로 매화를 피어내고 모두의 앞에서 진금룡을 꺾습니다. 3대 제자가 2대 제자 10명을 10연승으로 이긴 사건, 전설로 남을 사건이 벌어진 셈이죠. 이 사건으로 청명의 이름은 물론 화산까지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화제의 화종지회가 끝나고 1부 마지막엔 2년이 흐르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화산기한 1부까지 줄거리를 압축해서 설명들을 봤는데요. 다시 읽어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2부에서는 이제 더 망나니가 된 청명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당연히 재밌습니다. 이참에 다시 정주행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산기한은 무협을 안 읽으신 분들도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고 그만큼 소프트한 무협이고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있으면 설명회로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계세요.